인도에게 이스라엘급 방산 강국이자 전략적 동반관계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K-30 비호복합과 소해함 계약 아직 살아있다? 거의 2주 전인 2021년 3월 25일 인도의 유력 언론인 유러시안 타임즈는 서욱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을 상세하게 다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계약 성사 마지막 단계에서 러시아의 방해로 틀어져 버린 줄 알았던 K-30 비호복합 수출 계약이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내용과 역시 2016년 뜻하지 않은 납품 사기 사건에 휘말려 인도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강남 코퍼레이션의 기뢰 제거함, 소해함을 인도 해군이 장기 임대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특히 인도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한 소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해군이 대한민국의 소해함을 임대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국토 면적 세계 7위, 인구는 1위 중국과 불과 5천만 명 차이가 나는 13억 9천만 명인 인도는 모든 면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을 지원하며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서슴지 않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인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국토와 중국과 맞먹는 크기의 인구에서 오는 거대한 시장도 매력적이지만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죠. 인도의 유력 언론인 유러시아 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인도 역시 대한민국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과 동급의 능력을 지닌 전략적 동반자로 보고 협력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K-30 비호복합과 소해함을 제외하고서라도 K9 자주포가 성공적으로 인도 육군에 인도되었으며 해외 국가, 특히 러시아와의 방산 계약에서 엿가락 늘어나듯 늘어나는 납품 기한 등에 지쳐있던 인도에게 있어 약속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심지어 약속한 기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납품을 하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내용을 KKMD 140화, 인도 대한민국 K9 썬더에 다시 한번 반하다, 신속한 후속 지원과 파키스탄의 중국제 SH-15와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까지 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특별하게 첨언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제 사견은 이 정도로 개진하고 번역을 마친 이후에는 영상을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인도와 대한민국 두 아시아 국가 간의 전략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욱 국방장관이 사흘간 인도를 방문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떠오르는 방산강국 대한민국과 인도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머지않은 미래에 인도와 이스라엘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목요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할 예정인 서욱 국방장관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함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방산 거래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폭넓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인도와 대한민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보다 심도 있는 방위생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안보 관련 사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장관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의 장관급 회담에 대한민국 국방부 고위관리들을 함께 대동할 것이며 2019년 한국-인도 협정을 바탕으로 설립된 뉴델리 인도-한국 우정회공원 개장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950년에서 53년 사이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인도군이 치른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우정을 구체화시킨 존재가 바로 이 공원이다. 인도와 대한민국은 2015년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전략적 특별 동반자 관계로 격을 높이며 전례 없는 국방협력 시대의 문을 열었다. 양국은 그동안 다수의 군사 플랫폼과 무기, 해군 전투함 건조, 국방연구개발 R&D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몇 년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도에게 핵심 협력국 지위를 부여했고 신동방정책 Act East Policy를 천명하고 있는 인도도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을 점진적 전략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대한민국, 인도 양국은 방위산업협력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인도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양국은 또한 이 로드맵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인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양국 간 방산 거래들. 서욱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 기간 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중요 방산 거래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계가 26억 달러, 한화 2조 9천억 규모의 자주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 K-30 비호복합을 인도에 판매하기로 했던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하나디펜스의 K-30 비호복합이 3조에 가까운 금액이 걸려있는 수주전에서 러시아의 판치리 등을 이기고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돌연 인도가 국방 분야 수입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자주식 방공미사일 무기 시스템을 제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계약 자체가 백지화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욱 국방장관의 방문 이후 인도 언론이 다시 보도하는 내용에 따르면 K-30 비호복합에 대한 거래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됐던 무기개발 프로젝트들 중 가장 성공적인 것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K-30 비호복합을 인도 육군에 판매하기 위해 거의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한다. K-30 비호복합이 개발 초기에 일부 군사 전문가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어느 정도로 혹평을 받았었는지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K-30 비호복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무기개발 프로젝트들 중 하나라고 설명하는 외신 기사를 읽을 때 참 어색하게 느껴지더군요. 지난번 257화 F-16XL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데도 상상력이란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미래에도 쓸모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시대에 맞는 무기 활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군사 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도 육군은 저고도에서 적의 항공기와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단거리 대공포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단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지니고 있는 K-30 비호복합은 인도 육군에게 있어 매우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인도가 대한민국과 성사시킬지도 모르는 또 다른 중요한 거래는 바로 인도 해군이 기뢰전 능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찾고 있는 기뢰 제거함, 일명 소해함의 조달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앞서 대한민국 조선사인 강남코퍼레이션을 통해 소해함을 조달하려 했지만 당시 강남코퍼레이션이 방산 비리와 관련된 논란에 휩쓸리며 계약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후 소해함을 획득하려던 인도의 시도는 계속 실패하고 말았다. 강남코퍼레이션이 관련된 방산 비리 사건이란 통영함에 어선용 음파 탐지기를 군용이라고 속이고 납품했던 사기업자가 알고 보니 2016년 강남코퍼레이션이 만든 소해함에도 부실 장비를 납품해 전력화 시기가 최대 4년이나 늦춰진 사건을 말합니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메이크 인 인디아 계획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고아 조선소에서 인도 자체적으로 소해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해함을 임대하여 그 공백을 메우자는 생각에 찬성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비록 인도 기업들에 의해 건조된 국산 소해함을 선택한다는 옵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해군은 자신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소해함을 해외에서 임대하여 획득할 계획이다. 한때 인도 해군은 12척의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아 항구와 해상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또한 프로젝트 75I에 따른 인도의 첨단 재래식 잠수함 건조 사업에 협력할 수 있다며 관심을 표명했지만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 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쿼드 플러스 동맹관계?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쿼드 국가들이 서로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인도, 호주, 일본으로 1대1로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체제입니다. 쿼드 플러스란 여기에 대한민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시켜 확대 개편한 체제죠. 장기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같은 기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공동 대응을 발전시킨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쿼드 국가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대한민국, 뉴질랜드처럼 안보상 이익이 일치되는 다른 국가들을 초청하여 쿼드 플러스로 조직을 확대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인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서욱 국방장관은 이번 인도 방문 때 인도 국방장관 측과 미국 주도의 지역 포럼인 쿼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오롯이 한국-인도 간의 국방협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만약 국제법상 규약을 잘 반영하고 투명하면서도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제연합체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은 양국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무게감은 인도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그것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혁신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방산 분야 연구개발 R&D에 있어 해외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인도 같은 나라에게 매우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 미국, 인도,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등이 모여 협력하게 된 이유의 대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공격적 성향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골칫거리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 간의 군사적 연대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 대한민국은 상호 이익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방협력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2021년 3월 25일 인도의 유력 언론인 유라시안 타임즈가 서욱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에 대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의 세 줄 요약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첫째, K-30 비호복합 계약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둘째, 인도 해군은 대한민국의 소해함을 장기 임대하고 싶어한다. 셋째, 인도는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급 방산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